대한민국을 위한 진짜 시원한 방송, 팩트에 기반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송, 핵사이다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핵사이다 임원조입니다. 네, 어제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겠습니다만 4월 3일 제 보선이 그 결과가 개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총 5군데에서 재보선이 있었는데요. 국회의원 2곳과 그리고 기초의원들 3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초의원들은 큰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2곳 어디인지 아시죠? 창원 성산, 통영 고성에서 2곳에서 아주 그냥 열띤 그동안에 선거운동이 있었고 그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통영 고성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당선했고요. 그리고 창원 성산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했죠.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당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표차가 어떻게 났냐 이런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언론에서 1대1이다 비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사설에서는 어떤 얘기를 다루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요, 민주당 한 곳도 당선 못한 이유 아는가 하면서 사설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기초의원들도 냈습니다만 기초의원들도 아예 안 됐고,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정의당 쪽에 밀어주는 바람에 결국 5군데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조선일보는 그동안에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 드러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자진 시비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골목시장 경제도 더욱더 안 좋아져가지고 사실상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민들은 호주머니가 점점 비어가고 먹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엄중 경고하는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경향신문은 현상 유지로 끝난 4.3 보궐선거라고 하면서 그냥 선거 전이나 선거 후나 마찬가지 상황으로 비긴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전국을 읽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경향신문의 이런 논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상 유지로 끝난 것이 과연 경향신문이 이번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읽는 방식이냐라고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아니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제대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겨레는요, 약간 좀 다른 투로 청와대, 여야 모두 보궐선거 민심 무겁게 새겨야 라는 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요 지점은 한겨레가 나름 또 정확하게 짚고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아까 조선일보 사설의 논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 야까지 끌어들여서 청와대만 비판하지 말고 여당만 비판하지 말고 야당 또한 새겨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창원 성산은 그동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노회찬 전 의원이 국회의원을 지냈던 곳이죠.
노동자의 유권자 민심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을 여러 번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만, 창원 성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통영 고성은 어떨까요? 통영 고성은요, 지난 40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물론 이름을 계속 바꿔왔습니다만 거의 뭐 맹주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런 말 있죠? 막대기만 꼽아도 된다는 것. 바로 그런 곳이었고, 이곳이 왜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작년에 상실하게 되었고, 뭐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제 정치자금으로 보좌관 뭐 월급을 준다든가 또는 뭐 불법으로 뭐 동창들한테 정치가 자금을 갖다가 받으면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지난 그 총선에서요, 2016년에 있었던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군현 의원이 통영 고성에서 어떻게 당선된지 아십니까? 당시 소위 민주당이나 그때는 야당이었죠, 그죠? 다른 정당에서요 후보를 안 냈어요. 왜 안 냈냐면, 이 통영 고성은 그동안 막대기만 꼽아도 될 정도로 소위 우파적인 보수적인 세가 강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후보를 안 내서 이군현 의원이 무투표 당선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곳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어땠냐면요, 통영시장, 고성군수 모두가 민주당이 됐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뭐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무투표 당선된 것과 달리요, 이번에 소위 민주당 후보가 약 한 2만 8천여 표를 얻었고요. 그리고 정점식 후보가 몇 표를 얻었냐면 한 4만 7천 표를 얻었습니다. 즉, 한 2만 8천여 표 가량이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통영 고성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만만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뜻하냐면요, 흔쾌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최근에 현 정부라든가 아니면 여당이 그동안 많이 실축을 했죠. 뭐 인사파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또 후보를 냈던 창원 성산에서는 504표 차로 졌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계속 이기고 있다가, 그죠? 그 격차가 계속 좁혀지다가 개표율 거의 99%에 이뤄가지고, 그죠? 504표로 뒤집어지면서 반전이 벌어졌는데요.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 대한 민심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흔쾌하지는 않다라는 그 반증으로 바라봐야지만, 너무 자신만만할 경우에 내년 총선에서 또 어목한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신문 관련해서는요, 고성 언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거기 축구단이 있잖아요, 그죠? 창원에. 그 축구단이 그 지역의 시민들이 만든 축구단입니다. 근데 그 축구단 경기하는 과정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및 후보가 운동원들이 들어가서 운동복을 입고 논란이 됐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축구단은 축구협회에 2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언론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선거는 끝났지만 결국 선거의 후유증은 지역 시민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역 시민들에게 다 이렇게 부담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이번 민심을 여야 정부가 제대로 잘 읽어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반성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한 뭐 1년 전만 남았습니다만 1년 뒤 총선에서 민심 그대로 평가하고 심판을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요, 기사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정의당 여영구, 창원 성산이죠. 504표 차로 당선, 애국당 없었으면 강기윤이 이길 뻔. 그래서 강기윤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기사인데요. 여기서 애국당은 아시죠? 대한애국당이라고. 이 대한애국당의 대표가 누굽니까? 조원진, 그죠? 여당에 있다가 탈당한 분인데 여기서 여자 후보를 하나 냈어요. 근데 이 여자 후보가 몇 표를 얻었을까요? 800표가 넘는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800표가 고스란히 같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하면 떠올리시는 단어가 이제 소위 태극기 세력, 태극기 부대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황교안 체제가 들어설 때도 소위 이제 당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소위 태극기 부대들이 당원으로 가입하면서 약간 그 분위기가 그죠? 약간 우편향되는 거 아니냐? 너무 강성 보수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 또한 자유한국당이 끌어안고 가면서 보수 전체가 앞으로 내년 총선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선거판을, 선거 구도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법은 1대1 표차와 상관없이요 돼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체제는 순항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순항할지 안 할지는 앞으로도 많은 형태의 정치 이슈들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잘 대응해 나가면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보수 전체를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수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관건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한편 청와대나 그리고 여당 또한 이번 민심을 잘 읽어서요. 국정쇄신을, 뼈를 깎는 국정쇄신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1차 평가에 의해서 내년 총선에서는 정말 엄혹한 평가를 통해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는 생각을 새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재보선 결과도요. 정말 절묘한 형태로 민심을 드러냈다라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창원 성산에서 504표 차로 안타깝게 자유한국당을 떨어뜨리고 그죠? 그리고 막판 99.8% 개표가 지나서야 정의당 후보를 선택하는 그 민심.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무투표 당선돼서 지난 40년 동안 그죠? 막대기만 꼽아도 된다는 그 지역에서 28,000여 표를 차로 그 표를 갖다가 얻게 했던 민주당 후보가요 했던 그런 민심들을 잘 살피지 않는다면 그냥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다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면서 정치를 할 때는 민심은 또 한편 분노하면서 그 결과를 다음 총선에서 드러낼 것이라는 점을 경고 차원에서 밝혀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핵사이다 임원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